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3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원화 강세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쉽게 생각하면 뭐 그냥 우리 계엄 사태도 있고 국내 정세가 불안했으니까 원화 가치 떨어졌다가 올랐겠거니 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이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아시아 국가 몇 개에서 한꺼번에 지금 그 통화 가치가 바뀌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빨리 바뀐 게 대만입니다. 네. 대만 달러가 최근에 한 10% 정도 절상됐습니다. 미국 달러에 대해서. 이제 환율이 변동하는 건 뭐 5만 가지 영향이 다 있는데 네. 그래도 좀 범상치 않게 느껴지는 거는 미국이 무역 수지 그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이 통화 가치 네. 그 다른 나라들의 통화 가치 강세를 유도한다는 얘기들이 이제 진작에 있었고 아. 또 역사적으로 봐도 이 85년도에 플라자합이라는 걸 통해서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화 엄청나게 절상을 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80년대에 우리가 플라자합의를 생각하면 일본이 뭐 미국에 대해서 노해본 역사가 사실 그 진주만 공격한 거 빼고는 별로 없었던 나라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대만을 보면 저는 그런 기시감을 느낍니다. 대만이 이제 중국과의 무력 충돌에 대한 실존적인 이제 공포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만에서 그 본토와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하여튼 미국이 말만 하면 제일 빨리 달려가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네. TSMC도 공장 삼성보다 먼저 지었고요. 네. 네. 근데 5월 초에 이 미국과 대만의 무역 협상이 벌어졌는데 네. 그 직후에 뭐 대만 달러가 강해지면서 역내 통화가 다 강해지니까 네. 대만이 먼저 좀 뭐 손을 들고 앞장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관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 달러가 뭐 미국 달러 대비 네, 뭐 한 며칠 만에 10% 올랐다고? 그렇습니다. 10% 절상이 됐으니까 물론 이제 환율이 바뀌게 되면 네. 네.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뭐 미국의 국채, 미국의 달러 많이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신을 보면 대만의 보험회사들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럼 국채를 갖고 있으면 달러가 미국 돈으로 표시된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니까 미국 달러가 약해지면 대만 투자자들은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달러가 약해지게 되면 이제 해지를 위해서 반대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대만 네. 달러를 사야 되니까 대만 달러가 더 강해지니까 이제 아. 금융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갈 거야라고 믿으면 이게 자기 실현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경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초기의 출발점은 애초에 대만 달러가 달러에서 강하니까 그런 것들이 후행적으로 따라간 건데 뭔가 좀 미국의 의도 또 그걸 용인하는 대만 당국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 외환시장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미국 달러가 약해질 것 같으니까 네. 자국 통화를 매수하면서 네. 투자자 그렇죠?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달러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러를 매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그 포지션이 일종의 금융시장에만 해지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게 붙게 되면은 이제 자기 강화적으로 그 움직임이 강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튼 애초에 출발점은 대만 달러가 뭐 하루에도 뭐 5% 이상이 강해졌으니까 이제 그건 출발점은 뭐 미국과 대만 간의 어떤 뭐 합의나 묵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외환시장에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얘기가 좀 네. 인상적이었는데 지난 5일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기자간담회 하면서 네. 미국이 개별 국가를 만나서 환율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네. 했단 말이죠. 네. 그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 이거는 참 그 대명천지의 환율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건 반칙이고 네. 또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들이 환율 조작국이란 걸 또 발표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묵계사고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론만 할 뿐이고 네. 드러나진 않지만 많은 나라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뿐인데 이게 사실 완전히 드러나긴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쨌든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큰 흐름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합의, 뭐 플라자 합의가 대표적인 이야기고요. 또 최근에 미국의 백악관 경제정책 보좌관인가요? 이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무역 수지 적자는 뭐 관세도 관세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달러 약세를 용인해야 가능할 거다라는 또 이제 주장도 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우리가 정확한 내막을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알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아,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오는 그 미란 보고서에 그 미란이죠. 네. 미란 보고서에서 그 관세 가지고 무역 적자 해소하는 걸로 설명을 하려고 신문에서 많이 인용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환율 예, 얘기도 환율 같이 얘기 나왔다. 미란 보고서가 두꺼운데요. 이제 환율을 통해서 해야 제2의 플라자 합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스티브 미란은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제2플라자 협의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아시아 나라들이 특히 플라자 합의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엔화가 근데 85년도 9월 달에 240엔 하던 게 1년이 안 돼서 120엔이 됐거든요. 그럼 그렇게 가격 조건이 바뀌면 일본 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수출이 무너지죠. 그러면 이제 인위적으로 수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내수 부양을 공격적으로 하다가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말도 안 되는 버블이 생겨서 그게 뭐 잃어버린 20년의 단초라고 봐요. 저는 네. 환율 주권을 미국에게 너무 쉽게 내준 게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환율이 올라가도 원화가 약해도 문제고 또 강해도 문제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학습 효과는 있는데 예컨대 뭐 중국과 같은 나라는 일본의 사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용인하는 대로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대만을 보면 거의 80년대 미국과 비슷한 네네. 일본과 비슷한 아주 그 친미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튼 뭐 대만 달러가 약해졌다라는 게 저는 좀 범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달러 대비 뭐 계속 우리나라도 연휴 내려갈까요? 전에 1,430원 하던 게 지금 이제 1,400원대 밑으로 떨어졌죠. 네네. 환율이 한번 방향을 잡으면 네. 우리나라가 1,200원대 환율이 언제일까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네. 2022년 가을철에 1,440원 하던 환율이 한 6개월 사이에 1,220원까지 200원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정도의 그 운동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한국 원화도 또 기본적으로 미국의 요구 이런 걸 보면 뭐 대만과 한국의 처지가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큰 움직임에서는 좀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아, 그러면 1,220원 하던 그 시절로 생각보다 빠르게 쭉 근데 갈 수도 이제 있다. 중요한 거는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예컨대 원달러원이 떨어지는 원화가 강하다라는 거는 한국 경제가 괜찮아야 그게 네, 이제 자체적인 동력이거든요. 근데 실은 뭐 경제가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떨어지고 이후에 다시 또 뭐 올라간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아. 안정적으로 원화가 네. 계속 강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이 환율 주권 열어주고 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학습 효과도 있고 네. 또 경제 펀더멘탈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외환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좀 아. 있다고 봅니다. 그걸 돌려서 얘기하면요. 미국 달러 가치가 약해진다는 것은 네. 미국의 경제 내지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해 네. 주셨는데 패권적인 네. 이 지위 이게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의 달러가 조금 약해진다 그래서 뭐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가 뭐 본질적으로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 수년 동안 생각해 보면 뭐 뭐래도 미국이었거든요. 네. 주식을 해도 미국 주식을 사야 되고 심지어 금리는 또 미국이 더 높아요. 그리고 달러는 강해지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거기서 저는 지금 균열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전망을 좀 여쭤보면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원화 강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 또 투자자들이 네. 미국 물을 팔고 네. 한국 물을 사게 될 가능성이 이런 있겠네요. 흐름이 안정적인 흐름은 아닐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최근에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샀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가을부터 2023년 봄까지 환율이 200원 떨어질 때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 16조 원 정도 주식을 샀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뭐 원화 자산이 강해지면 한국 주식은 수혜를 입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과정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환율이건 주식이건 외국인 매매건 굉장히 급하게 나타났다가 좀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기회가 또 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그건 잘 말까지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한 3에서 6개월 사이에 어느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섹터로 본다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근데 요즘은 있을까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특정한 섹터를 사기보다는
패시브 투자라 그래서 그냥 한국 주식을 묶음으로 사는 그런 네네.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한국의 지수나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런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논란이 있으면서 어려운, 경쟁력 네. 위기라는 네.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주가는 뭐 회복을 못 네. 하고 시가총액은 여전히 상위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도 들어옵니까? 뭐 제 패시브 투자라고 그러면? 생각에는 그렇죠. 삼성전자를 안 살 수가 없고 다만 이제 패시브 투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액티브 투자가 더해지는 다른 종목보다는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못할 가능성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 네.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하고 말씀 나눴고요.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